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탄수화물의 유산소적인 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산소적인 대사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진행되는 ATP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꼭 알아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크랩스 사이클과 전자 전달계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전체적인 탄수화물의 무산소적인 대사 또 유산소적인 대사 과정을 다 나타낸 것인데요. 먼저 무산소적인 대사 과정으로서 인체가 단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때 쓰는 동원하는 에너지가 근육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이것이 이제 분해돼서 크레아틴과 무기인으로 분해되면서 단시간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좀 더 길게 운동을 수행을 하면서 인체는 결국은 탄수화물이라는 연료를 또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지방도 에너지원으로 쓰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탄수화물 대사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중에 존재하는 혈중 글루코스, 즉 혈당이죠. 혈중 포도당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세포로 활발하게 유입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근육 내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 저장 형태 글리코겐이 당원 분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글루코스 6인산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분해되는 것이죠. 이 글루코스 또는 이제 글루코스 6인산은 해당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피루부산으로 분해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당 과정에서 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이제 산화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산화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전자를 방출하고 또 수소와 함께 전자를 방출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출된 수소와 전자를 누가 받느냐 하면은 NAD라고 하는 물질이 받는 것이죠. 이 NAD는 이제 일종의 효소죠. 보조 효소로서 니코틴산이라고 하는 비타민 B가 그 주된 그 성분으로 되어 있는 보조 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코틴 아마이드 다이누클레오타이드 바로 이 물질이 수소와 전자를 받아서 NADH 형태로 이렇게 이 수소와 전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 NADH는 피루부산에 수소와 전자를 넘겨줄 수도 있고 또는 요 전자 전달계로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이 전자 전달계에 있는 효소에게 정확히 얘기하면 코엔자임 Q라고 하는 이 효소에 수소와 전자를 전달해 주게 되는데요. 이 전자를 전달하는 이 과정에서 이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피루부산에 수소와 전자를 넘겨주어서 젖산으로 변화할지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커다란 요소는 결국 운동의 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동의 속도가 높아진다. 운동 강도가 높아서 굉장히 빠르게 해당 과정이 진행이 되고 다량의 NADH가 많이 생성이 된다 하면은 이 해당 과정의 속도에 비해서 이 NADH가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해서 전자 전달계까지 전달되는 그 속도가 느리다면은 즉 미처 이 NADH의 형태로 전자 전달계에 전달하는 속도에 비해서 해당 과정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게 된다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다량의 NADH 중에서 상당 부분은 피루부산으로 수소와 전자를 전달하게 돼서 이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뭐 우리가 가볍게 걷거나 뭐 휴식을 취하거나 뭐 조깅 정도로 가볍게 운동을 할 경우에는 NADH의 그 생성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NADH는 피루부산으로 가지 않고 대부분 다 이 전자 전달계로 보내져서 여기에 전자를 전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피루부산은 젖산으로 전환되지 않고 바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아세틸주소 A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아세틸 조효소 A는 굉장히 중요한 지방과 같이 일종의 공통 회로를 구성하는 그러한 물질로서 꼭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세틸 조효소 A는 결국 크랩스 회로라고 하는 회로를 통해서 지속적인 산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화 과정이라는 것은 전자를 방출하는 과정, 수소와 함께 전자를 방출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방출된 전자와 수소는 역시 NADH의 형태로 NAD가 수소와 전자를 받아들여서 전자 전달계에 전자와 수소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크랩스 회로를 통해서 산화되는 과정에서 ATP를 합성할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 전달계에서도 계속적으로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ATP를 생성할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방출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크랩스 회로를 통해서는 이산화탄소가 이 최종 산물로서 방출되게 되고요. 만들어지게 되고, 이 전자 전달계의 산물로는 물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루부산이 해당 과정의 속도가 빠르지 않고 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조건에서는 피루부산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이 점선의 안쪽이 미토콘드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세틸 조효소 A로 바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이 아세틸 조효소 A는 크랩스 사이클 또는 TCA 사이클이라고도 그러고 또는 구연산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트르산을 구연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뭐 구연산 사이클, 크랩스 사이클 또는 트리 카르복실 아시드 사이클이라 해서 TCA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아세틸 조효소 A는 바로 옥살 아세트산과 결합해서 시트르산을 형성을 하고 지속적인 산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산화 과정에 의해서 방출된 수소와 전자는 역시 NAD가 받아들여서 NADH 형태로 전자 전달계로 보내진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뭐 이산화탄소 한 분자가 방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염이 다시 한번 이 D 과정에서 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산화 과정에 의해서 역시 방출된 수소와 전자를 NAD가 받아들여서 NADH 형태로 전자 전달계에 전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개의 분자의 ATP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숙신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산화 과정이 일어나서 방출된 수소와 전자를 이번에는 FAD라고 하는 보조 요소, 이 전자 전달자가 받아들여서 이때는 이제 FADH2의 형태로 전자 전달계로 전자와 수소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말산으로 변한 것은 다시 옥살 아세트산으로 전환되면서 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때 방출된 수소와 전자는 역시 NADH 형태로 전자 전달계에 전달된다. 그래서 이 산화 반응은 여기서 보듯이 기억의 과정,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바로 들어와서 아세틸 조효소 A로 전환되는 과정, 그 다음에 니은 과정, 디귿 과정, 리을 과정, 미운 과정이 있고요. 특히 이 기억, 니은, 디귿, 미음 과정은 NAD에 의한 과정이라고 이해해서 수소와 전자가 전달되지만은 요 리을의 과정, 숙신산이 말산으로 이렇게 산화되는 과정에서는 방출된 수소와 전자를 FAD라고 하는 전자 전달자, 이거 역시 보조 요소죠. 리보플라빈, 즉 비타민 B2가 주된 성분인 보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자와 수소를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전자 전달계에 전달한다. 이렇게 그 내용이 표시되고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NADH는 수소와 전자를 갖고서 어디로 보내지게 되느냐. 여기 이제 전자 전달계를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알기 쉽게 그렸는데요. 즉 NADH 형태로 와서 여기서 이제 수소와 분리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방출되는 과정에서
ATP를 합성할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 것이죠. ATP가 합성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방출된 전자는 추후 계속해서 산화 효소에 의해서, 즉 첫 번째는 코엔자임 Q라고 하는 효소, 시토크롬 B, 시토크롬 G, 시토크롬 C 뭐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돼서 마지막에 시토크롬 옥시데이스, 시토크롬 옥시다제라고 하는 최종 효소에 전자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이렇게 합성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나, 둘, 세 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토크롬 옥시데이스까지 전달된 전자는 결국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까지 보내진 요 산소, 이 산소가 이 전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전자 수용자는 결국 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소가 이 전자와 전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분자의 수소를 물에 녹은 형태로 이제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를 받아들여서 물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전자 전달계에서는 이렇게 물이 생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크랩스 사이클에서는 아까 봤듯이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산화의 과정 속에서 방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피루부산이 한 분자가 아세틀조소로 이렇게 변해서 크랩스 사이클로 이렇게 도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피루부산은 사실은 글루코스 한 분자로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6인산 글루코스가 해당 과정을 통해서 두 개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 크랩스 사이클이 두 개가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하나, 둘, 세 개가 방출되죠. 그런데 크랩스 사이클을 두 개의 사이클이 돌아가니까, 즉 또 하나의 피루부산이 만들어지게 돼서 크랩스 사이클을 돌게 되니까 총 6개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자전달계를 좀 더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과정이나 크랩스 사이클에서 생성된 이 NADH, 그러니까 산화 과정에서 방출된 수소와 전자를 받아들인 NAD는 이 NADH의 형태로 수소와 전자를 운반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게 전달해 주느냐 하면 코엔자임 Q에다가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ATP를 합성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고요. 이래서 한 분자의 ATP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 요 과정에서 시토크롬 B에서 시토크롬 G로 넘어갈 때 또 한 분자의 ATP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토크롬 CO1에서 시토크롬 옥시데이스로 전달될 때 이때 또 역시 ATP가 만들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이 전자를 받는 효소는 시토크롬 옥시데이스이고, 이 효소가 결국은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까지 보내진 산소, 즉 최종 전자 수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 산소가 이 수소와 결합해서 이렇게 물을 형성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NADH가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져서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총 3개의 ATP를 합성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FADH 형태로 이렇게 전달되었을 때는 이 과정, A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쪽 과정에서 하나, 두 개의 ATP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전자를 전달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 과정을 호흡 체인이다 또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정을 호흡 체인이라고 하고 이 호흡 체인에 의해서 이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는 그 다른 용어로도 이것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호흡 체인에 영향을 주는 그 요인들을 얘기하자면, 일단 산소가 많으면은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겠죠. 즉 세포 내 산소의 존재, 전자 수용자가 많이 있으니까
보다 순조롭게 이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내 NADH나 FADH2의 양이 많을수록 이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과정이나 또 크랩스 사이클에서 연쇄적인 그 산화 과정이 일어나면서 수소와 전자를 방출하는 산화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함으로써 NADH 형태로 많은 양의 그 NADH 형태로 그 전자 전달계에 수소와 전자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더 많아지게 될 때 전자 전달계, 즉 호흡 체인이 더 활성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많고 또 이러한 효소의 활성도가 높을수록 이 호흡 체인, 즉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훨씬 잘 이루어진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체적으로 단련된 사람의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의 수나 크기가 좋아지고 또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작용하는 이러한 효소들의 활성도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대적으로 이런 전자 전달계를 통한 에너지 생성 능력이 높다. 그러한 능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더 간단히 얘기하면 신체적으로 단련된 사람일수록 유산소 능력이 더 높은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좀 더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미토콘드리아의 그림이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외막과 내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표시한 겁니다. 이 안쪽에 있는 막이죠. 그리고 외막과 내막 사이 이 바깥쪽 공간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과 외막 사이고 이 안쪽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막 안쪽이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이라고 매트릭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내막에는 여러 개의 이제 단백질 통로가 있는데 이 단백질 통로 중에 요렇게 표시된 수소가 이렇게 밖으로 방출되는 요런 표시가 화살표가 나타나 있죠. 수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이걸 수소 펌프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수소 펌프가 이 내막에 있는데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내로 그 전달된 NADH는 NAD와 수소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이 수소를 밖으로 이 수소 펌프를 통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 NADH 형태로 운반된 전자는 이 효소 코엔자임 Q라고 근데 요 Q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효소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이어서 계속해서 시토크롬 C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 전달이 되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뭐 시토크롬 C1, 시토크롬 옥시데이스 이렇게 전달이 돼서 산소 미토콘드리아까지 보내진 산소에 전달되게 되고 산소와 수소가 함께 결합을 해서 물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여기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효소를 두 개만 나타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개의 효소를 통해서 전자가 전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는 FADH2가 역시 수소를 방출하면서 또 전자를 방출하고 효소에 의해서 전자가 전달되면서 산소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분리된 NADH나 FADH2에 의해서 운반된 수소는 이렇게 수소 펌프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내막 밖으로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내막과 외막 사이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소를 펌핑하기 때문에 이 내외막 사이에는 수소의 농도가 굉장히 높게 됩니다. 이렇게 수소의 농도가 높게 되면은 소위 이제 이 바깥쪽과 안쪽의 수소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즉 삼투압 차이에 의해서 수소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힘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제 삼투가설이라고 하는데 어떤 물질 분자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성질,
이것을 삼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삼투압의 차이에 의해서 요 통로를 통해서, 이 단백질 통로는 ATP를 합성하는 ATP 합성 효소로서도 작용하는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이온이 삼투압 차에 의해서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그 힘으로, 그 과정에 의해서 이 ATP 합성 효소가 활성화되고, 이런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ADP와 인이 결합해서 ATP가 합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제 전자 전달계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뭐 좀 더 도식적으로 그린 것은 바로 이 그림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전자 전달계, 엘렉트론 트랜스포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나타낸 그림인데요. 탄수화물 대사는 무산소적인 과정, 글루코스가 이 무산소적인 대사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피루부산을 거쳐서 젖산을 생성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글루코스가 세포질 내에서 피루부산까지 전환되고, 이것이 젖산으로 전환되지 않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아세틸조스 A로 전환된다.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루코겐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을 수행하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당원 분해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6인산 글루코스 형태로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해당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피루부산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한 분자의 글루코스는 두 개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이렇게 분해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 피루부산을 형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과정에서 일어나는 산화 과정에 의해서 방출된 수소와 전자는 NADH나 FADH2의 형태로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로 보내지게 되는데, 전 슬라이드에서 바로 말씀드렸듯이 코엔자임 Q라고 하는 효소의 첫 번째로 전자를 전달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전달되는 속도에 비해서 해당 과정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일어난다. 이건 우리가 운동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때는 이 해당 과정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거의 생성 속도는 굉장히 많아지는데, 미처 여기까지 전달되는 이 과정은 좀 더 느리게 진행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다량 생성된 FADH나 NADH는 바로 수소와 전자를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피루부산에 넘겨줘서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바로 전환되게 된다. 그때 작용하는 효소가 젖산 탈수소 효소,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스라고 하는 효소죠. 그래서 LDH가 바로 이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유 있게 우리가 뭐 가볍게 산책을 한다던가 가볍게 조깅을 한다 하면은 해당 과정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죠. 충분히 이 NADH는 전자 전달계로 전자와 수소를 전달할 충분할 여유를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피루부산은 젖산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져서 아세틸조소 A로 형성되는 것이고, 이 아세틸조소 A는 크랩스 사이클이라는 거, 이것을 TCA 사이클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6분자의 산소를 방출하게 되고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산화 과정에 의해서, 연쇄적인 산화 과정에 의해서 방출된 수소와 전자를 NADH 형태로 또 FADH2 형태로 전자 전달계에 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쇄적으로 전자를 전달하고 또 수소가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인 산소와 결합하면서 물을 생성하고 최종적으로 물을 생성하죠. 이 과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도당, 육탄당인 포도당 또는 글루코스의 화학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산소적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은 6분자의 산소를 받아들여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유산소적으로 분해되면은, 즉 크랩스 회로 전자전달계 뭐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6분자의 이산화탄소와 6분자의 물을 생성하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 이 에너지를 가지고는 여기서는 뭐 36 ATP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이제 관점에 따라 또는 어느 조직이냐,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나 뭐 이런 부위에서는 38 ATP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뭐 근육 세포에서는 36 ATP를 생성을 하죠. 또 뭐 이렇게 생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수소 펌프에서 수소를 방출하면서 ATP를 수소와 전자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ATP를 계산할 때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ATP에서 소비된 다시 이 만들어진 ATP를 근육의 수축 기전, 즉 미오신 헤드까지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까지 전달하는데 다시 ATP를 그러니까 그쪽까지 운반하는데 또 다른 수소 펌프에 의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하면은 뭐 32 ATP 또 뭐 33 ATP 이렇게 계산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ATP 양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